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LED 소재의 대장주로 불리우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덕산 네오룩스의 5가지 투자 포인트에서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주주분들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OLED 패널과 소재의 적용처가 다변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TV, 노트북, 이런 IT 기기에 들어갔다면 태블릿, 닌텐도, 폴더블 폰 등의 적용처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신규 소재인 비발광 블랙 PDL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블랙 PDL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방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OLED 소재를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덕산 네오룩스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는 실적과 동행한다는 원칙으로 봤을 때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면 주가도 더불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월 24일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 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OLED 패널 적용처 다변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나왔던 레포트를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좀 보고 지나가시죠. 이베스트에서 나왔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코멘트를 해줬고요. 두 번째, 키움에서 나온 거는 목표가 88,000원 제시해줬고 24일 날 나온 겁니다. 그 비발광이라는 게 여기서 블랙 PDL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5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첫 번째, OLED 적용처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친 부분 보시면 삼성전자의 노트북, 태블릿, 아이패드, 닌텐도까지 제품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재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OLED 패널 적용처를 확대에 의해서 수제 수요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덕산 네오룩스가 주가를 조정받을 때마다 비중 확대할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목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적용처예요. OLED 소재 적용점 확대로 소재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Q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트북, 그리고 아이폰, 폴더블폰, 닌텐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에 따라서 실적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블랙 PDL이라는 신규 소재를 개발을 했고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랙 PDL의 시장 규모는 연 1,500에서 2,000억 정도 될 것이고요. 이거를 개발한 덕산 네오룩스의 기업가치 재고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키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랙 PDL에 관련돼서 어떤 소재이냐? 기존의 패널 대비해서 비투가율을 높여서 소비 전력을 25%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소재고요. 각 픽셀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해주는 소재로 첨단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PDL 사용 규모는 연간 약 1,500억 수준으로 덕산 네오룩스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이쪽 보시면 빛을 흡수하여 기존 편광판이 초래하였던 전력 소모 문제가 해결됐고 패널 두께도 얇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요하네요. PTL이 기존 OLED의 구조를 바꾼 혁신적인 소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블랙 PDL이 기존의 PDL 시장을 지속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덕산 네오룩스는 캐파를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블랙 PDL인데요. 소비 전력이 25% 절감됐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연타에서도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블랙 PDL 공급에 따른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형 블랙 PDL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향후에 적용될 모델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어, 블랙 PDL로 대체될 이제 기존 PDL 시장이 블랙 PDL로 대체될 전망이고 이제 덕산 네오룩스에게 연간 2천억 규모의 잠재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키움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년도 하반기부터 블랙 PDL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비발광 소재 부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 보시면 OLED 대장이었는데 비발광 소재까지 덕산 네오룩스가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래 이번에 블랙 PDL 적용된 Z 폴드 3고요. 여기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OLED 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가시면 덕산 네오룩스 블랙 PDL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덕산 네오룩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방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OLED 수출액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증감률 같은 경우도 19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OLED 수출액도 말씀드렸듯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 보고서인데요. 네모친 부분 보시면 OLED 소재나 필름 시장 같은 경우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그 관련된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가지 종목을 구체적으로 종목 언급을 하고 있어요. 김현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도 OLED 패널, 즉 덕산 네오룩스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인데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지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전방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도 나눠봤는데요. 뭐 모바일, TV, IT 세 개로 나눠서 봐도 지속적으로 덕산 네오룩스의 전방 산업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메리츠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OLED 적용된 노트북 출하량도 늘고 있고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덕산 네오룩스의 블랙 PDL 소재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간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 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면 하나에서도 이제 970억, 1,400억 했던 매출액이 2022년도에는 2,000억을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에서도 보시면 이베스트는 더 빨라요. 21년도에 2,000억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23년도에는 거의 3,000억 가까운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도 보시면 20년도엔 1,400억 했던 게 21년도에는 2,000억을 넘기고 2022년도에는 2,300억 달성할 거다. 이렇게 가이던스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좀 긍정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눈에 좀 보기 쉽게 하이투자증권에서 가져온 거고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연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은 좀 플랫하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외형 성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안타 것도 가져와 봤는데요. 1,400억대 매출액에서 2021년도에는 2천억 정도, 2022년도에는 2,500억 수준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수익성 부분도 보시면 영업이익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400억 하던 게 500억, 700억까지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EPS 추정치인데요. EPS라는 건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한 EPS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조적 성장하는 기업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OLED 소재 자체가 고성장 산업이고 그 고성장 산업군 내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EPS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최근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11월 24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나 R&D, 캐파 증설에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 규모는 유상증자로 450억, 전환사채로 200억 정도 해서 총 합쳐서 650억 조달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조달하는 목적은 시설 투자하고 R&D 개발 이런 쪽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누게 된 게 주가죠. 근데 이제 유증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희석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건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모친 부분 보시면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 강화다. 보통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유상증자, 즉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기업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네오룩스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빚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캐파를 증설하고 신제품 개발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요 고객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계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희석 효과가 미비하다. 왜냐하면 R&D에 사용할 것이고 장사가 잘 돼서 캐파 증설을 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베스트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한 시점이고요.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가는 좀 하락세에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구조적 성장기에 있는 유망한 기업이고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했던 명언 같이 좀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인가요? 만약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되게 조급해지게 될 거고요. 조급해지게 되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거나 뭔가 달라진 게 없다면 주가가 빠지는 변동성에 있어서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열매로 주주들에게 주가 상승이라는 시세 차익을 안겨줄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